안녕하세요. 치트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부양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제게 가장 많이 쏟아지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회계사님, 저희 어머니가 소액거리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데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대학생 딸이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제 부양가족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아버지가 암 환자이신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없나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막혀서 받을 수 있는 150만 원 공제를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반대로 안 되는 줄 모르고 공제 항목으로 넣었다가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기도 하죠.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딱 하나,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적공제의 가장 까다로운 관문인 소득 요건을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바뀐 비과세 혜택까지 싹 정리해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숨은 공제 가족도 찾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세금 폭탄은 피하고 3월의 월급은 두둑하게 챙기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전 영상에서 제가 정리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었죠. 나이는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조건이지만 이 소득 요건은 별도로 계산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소득금액을 내가 버는 돈, 통장에 꽂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총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즉 순수입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분들을 위한 엄청난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치트키 총 급여 500만 원 기준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만약 부모님이나 자녀가 사업이나 연금소득이 없이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다? 그렇다면 소득금액 100만 원이 아니라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액 500만 원은 세전 연봉을 의미해요. 월급으로 치면 대략 한 41만 원 정도인데요. 사실 너무 작은 돈이기 때문에 1년간 꾸준히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일하다가 중도에 퇴사하신 분들, 그럴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일을 하셨더라도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가 500만 원이 안 된다면 안심하고 부양가족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이 500만 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니까 꼭 챙기셔야 합니다. 회계사님, 100만 원 넘게 벌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벌어도 소득 계산에서 아예 빼주는 일명 투명 망토를 쓴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건 연말정산이라는 큰 계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미 세금을 떼고 끝난 소득이라서 영원으로 취급합니다. 분리과세의 첫 번째는 일용 근로소득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중 고용주가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하루에 일당을 얼마를 받든 1년에 1억을 벌었든 상관없습니다. 이 일용직 소득은 받는 즉시 세금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소득금액 영원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금융소득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이자, 주식 배당금 같은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예금이 좀 있으셔서 이자를 받으시더라도 그게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바로 인적공제 신청하세요. 다음으로는 주택임대소득인데요. 세놓고 월세를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연간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2천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기준 166만 원 정도인데 그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용직, 소규모의 이자소득, 소규모 월세소득은 소득요건 따질 때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과세 소득을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소득입니다. 총 급여액 500만 원을 계산할 때도 이 비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해야 돼요. 특히 2025년부터 바뀐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집중해 주시고요. 비과세 여부에 따라서 연말정산 150만 원 공제를 받거나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는 식대인데요. 회사에서 밥을 안 주고 식대로 별도로 월급에 포함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도 이 금액은 급여로 보지 않는 거죠. 연봉 계약서나 급여 명세서에 별도로 식대로 표시된 항목이 있다면 비과세 대상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비과세를 보장해주기 위해 연봉의 일부는 식대로 분리해주는 회사가 많거든요. 단 비과세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니 주의하세요. 다음은 자녀보육수당입니다.
2024년부터 바뀌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받는 보육수당이 작년부터 기존의 월 10만 원 한도에서 20만 원까지도 가능하도록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자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고 있다면 엄마도 20만 원, 아빠도 20만 원 모두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25년도에 변경된 개정사항은 출산지원금입니다. 출산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대박입니다. 25년부터는 회사에서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하는 급여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작년까지는 2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부터 전액 비과세됩니다. 월 20만 원 보육수당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혜택이니 엄청나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그리고 최초 수령부터 2차례만 비과세 대상이니까 3번, 4번 받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회사에서 발명을 해서 받는 보상금. 원래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 상태이고요. 다음 생산직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분들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도 1년에 24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런 비과세 소득들은 100만 원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계산 제외 항목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 원을 살짝 넘더라도 이런 비과세 항목을 뺐을 때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내 상황에 대입하려니 헷갈리시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공제 가능한가요? 이건 그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략 월 43만 원 정도인데요. 만약에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매월 받고 계시다. 그럼 아쉽게도 소득요건 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금액은 조금 복잡한데요.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과세 포함 여부가 달라져요. 만약 그 기준 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한 연금이라면 전액 비과세가 되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납입한 금액이 연 516만 원 이상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연금 소득 부분은 좀 기준이 달라지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2001년 12월 31일 기준 이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받고 계신 분들은 전액 비과세이고 그 이후에 받고 계시다면 금액이 1년 기준 연 516만 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대학생인데 과외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과외소득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필요경비라고 60%를 떼고 난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 할게요 라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1년 기준으로 역산해서 계산을 하면 750만 원 이상이면 300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750만 원이 안 된다. 그런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부모님이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소득이 확 늘었는데 공제에 빠지나요? 축하드릴 일이네요. 복권 당첨금은 대표적인 무조건 분리과세 사례 중 하나입니다. 10억에 당첨되셨더라도 소득세만 내고 끝납니다. 연말정산 소득 기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고 공제 받으세요. 오늘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핵심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기본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까지 오케이. 일용직이나 소액의 금융, 임대소득은 투명망토를 써서 빵원으로 취급한다. 식대, 보육수당, 출산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은 빼고 계산한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자. 이 기준들만 잘 활용하셔도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족공제 150만 원, 아니 그 이상을 되찾아오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내 경우는 좀 애매한데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직접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